집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외로운 건 무섭잖아요. 어떨 때는 죽고 싶은 생각도 충동도 느낄 때가 있어요. 고독하게 아무와도 관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寂しいなとか悲しいなとかありますよ。人間だから。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사람이 없는 나 혼자의 인생.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작진이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 4월. 요걸 뭔가? 아니요, 저쪽이나. 경찰과 함께 도착한 현장은 혼자 살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60대 남성의 원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2달. 시신을 거둔 곳에는 부패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독사라고 불리우는 쓸쓸한 죽음.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던 걸까요? 꼭꼭 막은 현관문 렌즈. 세상과 단절된 채 고이는 소주 한 잔의 힘을 빌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았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김치통, 그리고 남겨진 삼겹살 석점. 마지막 식사를 마친 고인은 초봄이 시작되기 전 어느 날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인이 떠난 자리엔 육신의 고통을 달래주었던 약봉지들과 마음을 담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연인마저 떠나가자 상심이 더해져 죽음을 선택한 고인. 그가 세상과 작별할 때 그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룸에서 일주일이라든가 한 달 이렇게 안 보이고 월세가 밀린다. 그러면 건물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직접 확인해봐라. 결국은 건물주가 확인 안 하면 거의 한 달, 2달이 지나서 발견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쓸쓸한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 무용고자 가매장지. 18이라는 숫자는 올해 2018년을 33번째 무용고 사망자 시신을 뜻합니다. 이름 석자가 아닌 숫자로 남게 되는 무용고자들. 그렇다면 외로운 죽음이 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노인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냥 고독하게 아무와도 관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뭐 누군가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명이 부족하게 되다 보면 그건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게 뭐 고독사 내지는 뭐 그거에 이르는 자살이나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1인 가구 증가율이 가장 빠르다는 부산.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부표처럼 떠도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원양어선 기관사. 힘든 뱃일보다 외로움이 더 견디기 어렵다는 53세 비혼남 이장용 씨입니다.
22개월 만에 배에서 내린 이장용 씨. 야, 밥 먹으러 가나? 육지에 내려서도 같이 배를 탔던 외국 선원들과 쉽사리 헤어지지 못합니다. 타국에 가족이 있을 리 없는 외국 선원이나 고국에 내려도 혼자인 이장용 씨나 외로운 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년 같이 생활하니까 눈만 뜨면 보는 게 아들이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친해질 수밖에. 만날 사람도 딱히 없으니 망망한 바다보다 육지가 더 막막하게 느껴진다는 이장용 씨. 결혼의 꿈도 먼 바다에 던져버린 지 오래. 육지에서 좀 있으면 답답하고 이럴 때 막 어떨 때는 막 소외감 느끼고 이런 때가 있거든요. 가면은 배 나가고 싶은 마음 꿀떡 같아요. 그게 바다에 있으면 편한 거죠. 그게 숨구멍이 내한테는 탈출구. 육지엔 기거할 방 한 칸도 없다 보니 모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양어선을 타면서 부모님께 꼬박꼬박 월급을 붙여드렸던 이장용 씨.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건 고단했던 풍상의 흔적뿐입니다. 왼쪽 오른쪽 검지 손가락은 왜 그러신 거예요? 이게 배야. 오징어 배 따는 기계가 있거든요. 끄떡끄떡 졸다가 할부가 같이 손하고 같이 집을. 험난한 뱃일의 상처가 온몸에 새겨지면서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어떨 때 보면 사람 많은 데 있으면 어떨 때 보면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사람 많은 데 가면 내가 좀 그 친한 사람들 아니면 좀 대인기피증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인기피증이. 밤이 깊어지고 나서야 모텔방을 빠져나온 이장용 씨. 그러나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 세상 속에서 마치 떠도는 섬처럼 다시 혼자가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비혼 인구의 증가도 1인 가구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오늘날. 빠른 고령화가 1인 가구의 연령대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혼자 사는 초고령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무병장수 시대라고 하지만 세월을 거스를 장사가 어디 있을까요? 90평생을 살아오신 박으록 할머니.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시래기국에 밥 한 주걱 말면 아침 식사 준비 끝. 그런데 한숨부터 나옵니다. 아유 힘들어. 혼자 사는 90할머니에겐 간단한 끼니 해결조차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식들도 있지만 그 자식들도 70을 바라보는 나이. 고령의 부모를 모신다는 것이 같이 나이 들어가는 자식에겐 부담이 될 것 같아 스스로 혼자 살기를 선택했다는 박으록 할머니. 밥 한술 뜨는 것도 고역인 나이에 혼자 사시는 이유입니다. 제 나이가 90이에요. 90. 너무 오래 살아. 65부터 이제까지 혼자 살아요. 저도 혼자 살고 혼자 사는 데 많아요. 외로운 것보다 몸 아픈 게 더 서러운 할머니. 그럴 때마다 넋두리를 털어놓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봤네. 90 엄마에게 유일한 말벗인 70살 큰딸. 그래 댕길 수가 있어. 뭘 할 수가 있어. 그래. 내가. 전부 그런 일 없잖아. 그적 없어. 아, 뭘 해야 되겠다는 욕심도 한 개도 없고 내가 그래요. 그저 죽는 게 밖에 없구나.
그래도 행여나 큰딸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염없이 창밖만 내다보는 할머니. 오늘따라 먼 데를 바라보는 시간이 깁니다. 침침하다 못해 흐릿하게 보이는 눈으로 거울 앞에 앉은 할머니. 주름진 손으로 더 주름진 얼굴을 매만집니다. 가장을 하루도 안 빠지고 했는데 이제 하기 싫어.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휴. 그러는 사이 빨래 끝. 허리도 고장나서 구부리기 힘든 할머니에게 이제부터가 또 고단한 일의 시작입니다. 불편한 몸으로 빨래와 씨름하는 시간만 해도 반나절. 90할머니는 일손을 좀처럼 놓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선택하는 비중이 상당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짝만 신체적인 여건이 어려워지면 스스로 자기 삶을 더 마감하려는 준비를 더 가파르게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슬기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개척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다면 초고령 사회 노인대국 일본의 사정은 어떨까요? 일본 1인 가구 비율이 더욱 급증하면 특히 고령자 1인 가구의 경우 빈곤 문제가 겹칠 때 그 진통은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どのくらい増えてるかというと2000年以降この17年間で3倍近くに増えてるんですね、生活保護をもらってる人。どうしてこの十何年間で生活保護をもらう人が増えてるかというと、ほとんど半分以上は高齢者なんです。でその人たちは一人暮らしなんです、ほとんど9割が。ですからこの生きていらっしゃるところに税金を投入するのがどんどん増えていってるんです。 갈수록 노인연금이 줄어들고 있는 일본.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일본 노인들은 더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요. 마스도시 한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이쿠라 씨를 만났습니다. 60대에 황혼 이혼을 한 후 20년 가까이 혼자 살고 있는 이쿠라 씨. 綺麗です。 綺麗ですか？うちなかってる。 단출한 살림살이. 그 속에서 혼자만의 생활을 터득한 듯합니다. 그러나 헛헛한 빈자리는 메울 길이 없습니다. で奥さん女房と女房の実家で一緒に暮らしてて、多分決まりここへ2ヶ月に1回ぐらい泊まっていきますよ。 주부로 돌아가는 시간. 의자에 의지를 하고서야 아침에 먹다 남은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이쿠라 씨. 지난 겨울 삐긋한 허리가 고질병이 된 것입니다. 백발이 성성에 설거지물에 손 담그는 것이 좋을 리야 없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의 몫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대개가 그렇듯이 TV 보는 게 낙인 이쿠라 씨. 문득 젊고 당당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왕년에 잘 나가던 뮤지션이었던 이쿠라 씨. 背広もネクタイも処分して最後に残ったのはこれなんですよ。でももっと多かったということ。ネクタイもっといっぱい倍ぐらいありましたよ。なんかちょっと派手そうなものもあるんです。だって派手なのも商売道具の一つですよ。ピアノを弾く人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地道じゃね、お客さんの方が面白くないんです。だから蝶ネクタイして白いコートに黒いズボンっていうのはセオリーっていうか、一般的で。 전성기는 덧없이 흘러갔고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유독 진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朝ね、朝っていうのは人間の生命が一番正常に近いっていうか、そういう冷静さを持ったね、そういう
時間なんですね。僕はそう思ってるんですよ、いつも。だからそういう時に子供のことを思ったり、前の奥さんのことを思ったり、いろんな将来のことを考えたりして、寂しいなとか悲しいなとかありますよ、人間だから。 그럴 때면 벗이 되어주는 하모니카. 떠나간 이들, 어긋난 사람들을 향한 고가움도 잊어버릴 수 있게 해줍니다. なんだろう、なんか이쿠라 씨는 오늘도 인생의 황혼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5年前に厚生労働省が調査をした結果だと、一人暮らしをしている65歳以上の男の人ですねのうちの6人に1人は2週間のうち1回も喋ってないんです。6人に1人の一人暮らしの男性高齢者ですから、もうそれだけ生きてる間から孤立をしている人がすごい多いってことですね。ですから当然亡くなった後も遺体が何日も発見されないという人たちっていうのが増えてきてい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 침묵 속에서 고립된 죽음 고독사.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고독사가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제작진은 증가하는 고독사에 따라 더 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해서 요코스카 시청을 찾았습니다. こちらに一応仮置きをしています。 시청 창고에 보관 중인 유골함들. 고독사한 고인들의 유골함들인데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쌓인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골함 놓을 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유골들이 쇼핑백에 담겨진 채 인수자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死んだ瞬間、お医者さんが死亡診断書書いた瞬間から人間は物になるので、日本では。だから誰のものかっていう発想なので福祉じゃないんですね。で誰のものかというと家族のものだから、家族が死体を引き取って家族がお葬式しなさい、お墓がしなさいなんです。ところが家族がいない人がいっぱい増えてきてるんですね。 자녀나 친척이 있는데도 가족이 해체되면서 인수자 없는 시신이 늘고 있는 현실. こういう札がこうついているものとか、こういう名前が入っているものはどこの誰だかわかるんです。うちで親族と1年ぐらいは交渉します。だからここ1年以上置くことになっちゃうんですよ、どうしても。そして電話しようと思うんだけど、もうお気づきだと思いますけど、電話がわからないんですよ。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혼자서 죽어 거두어줄 사람조차 없는 죽음. 무연고자의 비극. ある時遺書が出たんですよ。私死亡の時15万円しかありません。仮想無縁仏にしてくれませんか。我々は下ろせないんです。でやむを得ずその15万円の通帳はそのままにしておいて、税金の方からですね、公のお金で仮装したんです。 살아서도 죽어서도 걱정이 끊이지 않는 노인들. 죽음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장례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高齢者の 60% が一人暮らしか夫婦2人で暮らしてるんですね。そうすると家の中で倒れても誰からも発見されないっていう確率が増えてきてるわけですね。
ですから核家族化が進んでくると孤独死をする確率っていうのが高くなってきますよね。 삶을 마무리하는 죽음. 하늘 가는 길.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편히 떠난 사람들. 그러나 여기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서로 모르는 죽음은 고립되었던 이승의 멍에를 그대로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은 일본만의 특수한 경우일까요? 한국 역시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 혼자 사는 5, 60대 남성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노년을 앞둔 중년 남성들이 은퇴를 하거나 이혼을 겪으면서 느끼는 좌절감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양천구 신월 일동 어느 반지하 집에서 50대 강명진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산 지 15년째. 이제는 따스한 밥 한 끼 정도는 얼마든지 챙겨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빈속에 소주 한 잔으로 식사를 때우던 날들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반지하 암흑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홀로 지내던 시절. 세상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야 하는 고통은 치아부터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치아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생이 바닥 끝으로 떨어지면서 아무와도 만나지 않은 세월이 10년. 10년 동안 그냥 관리를 못하니까 다 이들이 그냥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강명진 씨는 사업 부도가 나면서 혼자가 됐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그 시절. 해결사들이 부인과 두 아들까지 협박하자 혼자 고통받자는 생각으로 이혼을 선택한 강명진 씨. 그 후 사람 그림자만 봐도 숨죽여야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10년 가까이 숨어 지냈던 강명진 씨. 장애를 입은 탓에 더 이상 일용직으로도 일할 수 없게 된 강명진 씨. 아예 세상과 단절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무와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혼자 누워있노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지나온 인생이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내 처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응? 죽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럴 때면 꺼내드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앨범. 그 안에는 지금은 다 컸을 두 아들이 아이 때 모습으로 멈춰 있습니다. 두 아들과 오순도순 지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 강명진 씨. 이제 딱 애들 저 사진을 보고 그래도 버텨보자, 살자 이제 이런 의욕이 이제 조금 많이. 장성한 두 아들의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그러나 자식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나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게 지금 본인이신 거예요? 예. 그때도 이게 둘째 애기 깐느레기 때. 그리움이 사무치면 혼잣말이 저절로 나오는 걸까요? 너무나 보고 싶은데 근데 어디 사는지도 몰라. 대답 없는 곰돌이 인형이 야속하기만 한 아버지. 결국 참았던 그리움이 터지고 맙니다. 보고 싶은데
밝게 갠 이튿날 밤새 두 아들과의 재회를 꿈꾼 강명진 씨는 외출을 서두릅니다. 둘 잘 지내고 있어? 알았지? 응. 아빠 갔다 온다. 목소리가 한결 밝아진 것 같네요. 말끔한 운동화가 강명진 씨를 좋은 데로 데려다 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가 오늘 가려는 곳은 어딜까요?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한 것이 강명진 씨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우선 사는 동네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강명진 씨. 더 이상은 숨어서 살 때가 아니라고 마음을 먹은 듯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어보고 이제 동으로 오시도록 유도했고요. 그 이후에는 동에 오셔가지고 월세 지원권으로 저희한테 문의하셨는데 저희가 월세 지원 그 체납금을 좀 해결해 드리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시고. 진심 어린 지원이 강명진 씨를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쌀 그 가지고 방문했을 때 사실은 문 안 열어줬거든요. 문 안 열어줬는데 끝까지 그래도 계셔갖고 문을 왜 안 열어주셨습니까? 그때 이제 사람은 이제 그때는 피하는 당시니까 이젠 세상을 원망할 시간도 처지를 비관할 겨를도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꼭꼭 잠궈두었던 문을 여는 강명진 씨. 이제 마음의 문까지 활짝 연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꼭꼭 잠궈놨는데 지금은 마음의 문도 열렸기 때문에 같이 열어놔요. 혼자 살면서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예. 혼자 국가의 시스템을 통해서 나의 고독사가 어느 정도 해결해 두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상황을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주변의 지인들을 많이 확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인생길을 홀로 달리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박원길 씨. 부산 영도가 고향인 그는 조선소가 문 닫는 바람에 사천으로 이사와 새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 마치신 거예요? 예, 지금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하루 종일 빈집을 지켰는지 강아지들이 그를 무척 반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 어딘가에 아내가 있을 것 같다는 박원길 씨.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내여서 더욱 그렇습니다. 운동도 할 겸 이제 계단에 여기서 하다가 이제 넘어졌는가 봅니다. 넘어져서 이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게 이제 뇌출혈이었는가 본데. 꽃 같은 나이에 만나 함께한 추억들. 그런 아내를 3년 전 어느 날 이별할 준비도 없이 느닷없이 떠나보낸 것입니다. 집사랍니다. 항상 저는 이상히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그러면 항상 미안하셔요.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시간. 그래도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가 있어 다행이라는 박원길 씨. 밥 한 번 해본 적 없는 박원길 씨가 이렇게 솜씨를 발휘하기까지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엄마의 야무진 솜씨를 똑 닮은 딸 민정이. 아직은 레시피를 봐야 하는 초보 요리사지만 어느 것 하나 빠뜨리는 것 없는 꼼꼼한 살림꾼의 자세입니다.
고추를 어슷어슷 썰어 찌개에 넣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도 간 맞추는 때만큼은 엄마 생각에 간절하다는 민정이. 저 피아노를 보면 엄마가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요리를 하다가도 제가 막 밥을 다 태워 먹는다든가 하면은 엄마가 막 옆에서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저 혼자 인터넷 보고 해야 되고 집 청소를 할 때도 뭐 엄마가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저 혼자 알아서 하거나 힘들면 아빠한테 말하고 아빠도 도와줘야 되고 그냥 여러 가지 쪽으로 엄마가 많이 생각이 나죠. 기한제 처음 하는 거 치고는 약간 싱겁지 않니? 채우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많이 나왔네 이미. 이거 하면은 이제 김치찌개 하나 끓이는 데에도 의견이 분분한 부녀입니다. 가운데. TV 리모컨 줘봐. 상까지 차리는 속 깊은 딸. 그러나 TV 앞에선 어김없이 사춘기 소녀입니다. 이걸 왜 보는데? 진짜 거라 뭔데요? 노래자는 게 사천. 이걸 왜 보는데? 고기만 먹지 마. 고기만 씹히니 좀 물. 아빠는 봐봐. 아버지 농담에 딸은 투정으로 받아치고. 아빠가 먹어. 많이 먹어. 많아.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먹으면 되지 그냥. 입을 좋아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제 김치찌개는 딸한테 민정이한테 쉽게 갖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배워야죠. 뭐 나한테 너무 떠넘기는데. 티격태격거리며 서로 의지하는 아버지와 딸. 그러나 사춘기 딸에겐 아빠보다 엄마가 더 절실한 법입니다. 아빠한테 물어봤자 또 모를 것이고 또 이제 자기 혼자 치도 나름대로 아마 어렵지. 그럼 제가 딸을 키우는 게 아마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요. 혼자 힘으로 딸 키우는 게 벅찰 때면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칠게. 시간이 흘러 그리움이 아픔으로 변할 때 시작한 당구.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그런 게 자꾸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니까 혼자 있으면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 여기 이제 다른 사람 치는 거 구경도 하고 또 당구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만큼 또 잊어버리니까. 여럿이 즐기지만 혼자 몰입할 수 있는 당구.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덤덤해진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독한 상황이면 더 고독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그거를 노력해서 따뜻한 관계를 많이 느끼면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내가 어떻게 그런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거냐에 대한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Nur kurz anrufen und dir Bescheid geben. Wir werden es Weihnachten dieses Jahr wieder nicht schaffen. Wir versuchen es nächstes Jahr und dann klappt es ganz bestimmt. 몇 년 전 외롭게 혼자 사는 노인을 그린 광고가 독일 전역을 울렸습니다. There goes a day, there goes a week. So many goals I had to reach. The more I did, the less I cared. The more I missed the love you've shared. If life is a song, somehow it's sad. Wie hätte ich euch denn sonst alle zusammenbringen sollen? Hm? 이런 광고가 방송될 정도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독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55% 이상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Familien sowieso kleiner werden, weniger Kinder sind und dann noch da immer mehr Leute alleine leben, dann ist die Frage natürlich, wer sorgt dann, wer kümmert sich, wenn jemand mal krank ist oder wer kümmert sich, wenn jemand älter ist und vielleicht nicht mehr selbst alles alleine erledigen kann. Da sind dann die Selbstständigen,
selbstverständlich ist, dass das die Familie übernimmt. Diese Selbstverständlichkeit kommt immer mehr zur Debatte zu stehen. Und das heißt, dass die Einsamkeit vor allem bei älteren Leuten dann zunimmt. Die Meinungen darüber sind natürlich sehr unterschiedlich. Es gibt in Deutschland schon so einen Satz, dass man sagt, sie stecken ihre Eltern im Altersheim. Das heißt, die werden ja weggesteckt. Diese institutionelle Lösung ist vielleicht nicht am besten. 독일의 경우 다양한 규모의 노인 요양원이 지역별로 활성화돼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부양 책임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으로 인식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해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의 단절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독일 정부는 가족 기능의 회복을 위해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해법은 가족 개념을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혼자 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한 지붕 아래 어린이집과 양로원 건물이 각각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과 어린이가 이웃이 되어 가족처럼 지냅니다. Ja, hier an diesem Standort haben wir 3 Einrichtungen. Das ist einmal das Alten- und Pflegeheim, der Kindergarten und dann die Landwirtschaft mit dem Gut Zeisigberg. An diesem Standort war ehemals eine Lungenheilstätte und wir hatten dann die Aufgabe 1990 für diesen Standort etwas Neues zu konzipieren und den Dialog zwischen den Generationen begründet. 오늘은 농장 일을 함께하는 날입니다. 모종을 심는 일은 주로 어린이들이 하고요. 곁에서 노인들이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할아버지와 아이들은 친구 같기도 하고요. 여자아이는 할머니의 손녀처럼 살가워 보입니다. 마치 모두가 대가족처럼 다정합니다. Hier im Garten oder gibt es etwas auch anderes, das man gemeinsam macht? Ja, basteln und zusammen was singen machen wir auch ganz gerne. Wie ist es mit hier Senioren zusammen zu aktionieren? Also es macht Spaß mit denen. Und warum? Ja, weil die mit uns mitmachen und so. Da freut man sich, was man auch alles gemacht hatte. Und vor allen Dingen, dass man die Erinnerung wieder rauskramt. Das ist, und jetzt, wenn man jetzt die Kinder sieht oder jetzt, wo man älter ist und die jungen Leute, die noch sagen, wir haben alle zusammen gespielt und das war die schönste Zeit, wenn auch das Geld wenig war. 홀로 된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겐 경험의 소통을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 만들기. 독일의 해법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사회에 일찌감치 진입한 일본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도쿄 인근의 지바현. 10여 년 전 5,300여 세대가 사는 이곳 고령자 밀집 단지에서 연달아 고독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도키와다이라 단지에서는 지역 조직을 중심으로 고독사 제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고독사가 언제든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장섰습니다. 一番ひどかったのは3年間わからなかった白骨化してっていうことでしたね。それが今は本当に2、3日っていうふうに早期発見につながったということが一番大きいかなと思ってます。やっぱりやはり、孤独死をゼロにするっていうことはなかなか難しい。私たちはやはり地域の人たちがみんなで顔見知りになって仲間が作れるようにっていうことで
平成19年の4月15日に生き生きサロンを中央商店街の一部屋をお借りしてそこで生き生きサロンをやってます。 먼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사회로 끌어내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고독사는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친구 만들기는 이키이키 살롱이 중심이 됐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외롭고 무료한 시간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コーヒーでいいですよね。あと今2升っての来ますから。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2升。2つ入れちゃったからね。2つ。あ、西尾さんのね。はい、わかりました。ところがある僕と同じ。 10여 명의 민생위원이 상주하는 이곳 입장료는 하루 1,000원, 커피값으로 대신합니다. 1년 365일 문을 여는 이키이키 살롱. 이곳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은 서로 안부도 챙기며 함께 세월을 나눕니다. 지역사회와 정부가 고민을 함께하는 일본.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해 요코스카 시를 다시 찾았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는 사후 등록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자식이나 친인척 연락처, 유언장 보관 장소 등을 제출하면 사후에 고인의 뜻을 따르기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혼자 사는 인구.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의 절박한 문제를 새로운 틀에서 찾기 시작한 일본입니다. 이제 우리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눈을 떠야 합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25%인 부산의 한 마을. 이곳엔 남편을 먼저 보낸 할머니들이 유난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혼자 되신 지 31년째인 박영수 할머니. 심심하면 텔레비 보고, 그래 안 하면 책도 조금 보고.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던 일상에 부쩍 재미가 생긴 일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단체 도움으로 소소하게나마 용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콩나물 재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소일거리가 되고 또 잘 되면은 또 이웃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뭐 또 누가 와서 좀 팔아보면 돈도 받고 팔기도 하고. 쑥쑥 자라는 콩나물 하나하나가 모두 다 귀한 자식 같습니다. 오늘은 마을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이른바 할머니표 반찬을 만드는 날입니다. 평균 나이 80세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반찬을 함께 만드는데 직접 재배한 재료를 사용함은 물론 어르신 저마다의 솜씨를 발휘하는 시간입니다. 볶음 잘하는 사람 볶음을 하고 또 무침 잘하는 사람은 무침하고 나물 무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나물 무치는 것만 좋아하고 그래 해요. 제끼면 취미대로. 몸에 좋은 재료들과 할머니들의 손맛이 더해지면 보기에도 먹음직스런 반찬들이 탄생하는데요. 완성된 반찬은 인근 기관에서 사갑니다. 한 4가지 해놨는데 맛이 있으려고 한번 잘 잡숴보세요. 아, 그러니까 어떤 게 있죠? 애들 좋아하구나. 연근. 순식간에 장만한 반찬들이 동이 납니다. 할머니들이 신바람 나실만 하네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가마 텔레비 보면 눈도 아프고 가만 노는 가마 이리 와서 여럿이 하게라 도와주고 이러니까 더 좋아해. 둘째는 가족이고 첫째는 우리 친구. 그래.
반찬을 팔고 나면 가족보다 더 좋은 친구들과 한판 잔치가 벌어집니다. 육수기가 맛이 있나 없나 맛을 한번 보세요. 실은 반찬을 파는 것보다 이렇게 나누어 먹을 때가 더 흡족하다는 할머니들. 함께하니 외로움은 줄고 즐거움은 늘어납니다. 신노년 시대.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디에서 누구와 살게 될까요? 나이 들어 홀로 산다는 것.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개인 스스로 자신의 어떤 노후를 대비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거는 관청도 멀고 가족도 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웃이라는 점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희망이 없은 게 나가버렸죠. 희망이 없은 게 여기서 살아봤죠. 용접하고 해양에 일하고 중고배 일하고 하더나 강원도로 전라도로 저 거제도로 다 갚았어. 하루에 2그릇 3그릇 파디만 이제는 요새는 아예 뭐 없다. 사람이 있어야 뭐 부담으로 오지. 우리 집에 있던 아들 다 어딜 갚으러. 아파트가 이렇게 귀신 나오게 생겼으니까 누구를 오래 해. 이 복도 한번 봐보소. 밤이고 낮이고 사람 구경을 못해요.